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제샤입니다. 오늘 작품은 명장용 무페토지바입니다. 사실 이번에 만들 무페토지바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댓글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무시하기 힘들죠. 핑계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동안 안 만들었던 이유는 단순하게도 못 만들 것 같아서였어요. 만드는 난이도가 좀 어려워야 말이죠. 물론 늘 그렇듯이 어떻게든 만들 수 있겠지만 아마 저나 여러분들도 만족할 만한 모양새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무페토지바를 만들어 왔어요. 쓰레기통에 쑤셔 넣으면 좋겠군요. 하하하하하. 죄송해요. 그걸 깜빡했군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저는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했죠.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순간이 오길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제가 가장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갖췄으니 오늘만큼은 큰 거 한 방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작품의 핵심 요소는 연기 발상 장치입니다. 이건 전 영상에서 한번 다뤄봤으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상단에 떠있는 추천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연기가 입에서 뽑아져 나오도록 고모스를 통해서 끌어다 쓸 건데 지금 봐서는 감이 잘 안 오실 테지만 제 눈에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바로 궁극기를 시전하는 무페토지바의 모습이 말이죠. 그럼 추가로 LED를 부착해야 하는데 오늘 LED가 들어갈 곳은 딱 세 군데입니다. 입, 가슴, 그리고 빛 한 줄기죠. 그럼 대충 연결도 끝났으니 원작이랑 한번 비교해볼까요? 이 정도면 완벽하군요. 제가 이 맛에 효과 연구를 못 끊어요. 그럼 제대로 동작하는 것도 확인했으니 곧바로 체형을 만들어줍니다. 가슴 같은 경우는 LED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도록 3D 펜으로 형태만 잡아줍니다. 체형을 다 잡고 나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게 피부만 입히면 밑작업은 끝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묘사에 들어가야겠죠. 오늘은 전체적으로 비늘 묘사하는 방법이 어려우니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 있게 비교적 평면으로 되어 있는 날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날개 익막을 먼저 다 붙이고요. 오늘 작품의 묘사 포인트는 바로 비늘의 패턴입니다. 무페토지바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자글자글한 주름인데요. 보시다시피 주름이 온몸 빽빽하게 차이는 게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전부 다 표현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클레이가 아직 말랑한 상태일 때 한번 물을 뿌리고 이렇게 도구를 흐름 따라서 긁으면 됩니다. 물론 방법이 쉽다는 거지 이걸 모델링 작업 끝날 때까지 반복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실전은 어떻게 하는지 고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늘 한 조각을 붙이고 도구로 긁어주는데 이런 식으로 날이 서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긁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물론 이렇게 곡선을 넣어서 변칙을 주면 주름에도 다채로움이 생기겠죠. 그럼 이렇게 꼬리부터 시작해서 가슴전까지 큰 비늘을 1차로 붙여줍니다. 계속하는 동안 딱 5분이 지났는데 이제 비늘 4개 붙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래 걸리고 귀찮은 작업이니까 인내심을 기르고 싶다면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아무래도 저만 만드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으로 가슴 부분은 LED가 있기 때문에 일반 클레이가 아니라 투과성 높은 플라스틱 클레이로 만들어줄 건데요. 여기 부분은 재료만 다를 뿐이지 여전히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가슴까지 비늘로 꽉 채웠다면 다시 꼬리부터 시작해서 이번엔 측면부를 차근차근 채워줍니다. 물론 양쪽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굳이 안 보여드려도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플라스틱 클레이가 굳으니 어느 정도 빛이 잘 투과되는군요.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빛이 많이 투과돼서 겉에 일반 클레이를 얇게 덧바른 것으로 나오는 빛의 양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까지 전부 만들고 나면 곧바로 머리를 할 차례입니다. 우선 머리의 기본 형태를 잡아주고 이빨도 정갈하게 하나씩 심어줍니다. 무페토지바 같은 경우는 다른 고령에 비해 좀 더 주둥이가 짧고 알기 쉽게 현실로 대입하면 독사처럼 뚜렷한 삼각형의 형태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형태라도 모든 것은 기초 도형에서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저 부분의 기본 모양은 뭘까 하면서 만들면 여러분들도 무엇이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개골의 형태가 잡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머리 형태를 다듬습니다. 저는 특히 눈썹 쪽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인데 보통 이렇게 늘 화나 있는 몬스터를 만들 때 이 눈썹뼈가 도드라질 경우 더 사나워 보이기 때문에 강렬한 인상을 원하신다면 이 부분을 핀포인트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 묘사에 들어가야겠죠. 모델링 작업을 시작할 때 얘기했듯 뿌리든 비늘이든 붙이고 빈틈없이 긁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작고 세밀한 비늘이 들어가는 머리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더라도 좀 더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부위별로 걸린 시간을 체크해봤을 때 머리가 가장 오래 걸리기도 했고요. 이렇게 비늘 하나씩 붙였을 때 마치 불꽃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진다면 정말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턱까지 만들면 머리는 아주 완벽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형태라도 제 설명을 듣고 나니 생각보다 간단하게 보이죠. 목 부분은 꼬리부터 가슴까지 만드는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는 느낌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시 태초 마을입니다. 아까는 앞에를 했으니 이번엔 뒤를 해야죠. 이번엔 중간중간에 가시도 섞어가면서 붙일 건데요. 마찬가지로 등을 지나서 목까지 전부 동일한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가시를 붙일 땐 점점 커지다가 작아지는 완급 조절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이렇게 왕관 모양이 되도록 비늘만 붙여주면 꼬리는 더 이상 작업할 것 없이 완전히 끝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등을 지나서 목까지 오면 목도 똑같이 왕관 모양이 되도록 비늘을 붙여주면 됩니다. 대신 목은 상대적으로 꼬리보다 두껍기 때문에 왕관 뿔이 5개가 되도록 양쪽에 하나씩 더 붙여줍니다. 여기까지 해서 큰 줄기 하나는 완성했군요. 그럼 이제 팔, 다리, 날개만 나왔습니다. 빠르게 팔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다른 것 말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근육이 인도하는 데. 아까도 말했듯 조형의 모든 건 기본 도형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근육도 예외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팔근육별로 비늘을 한 줄씩만 붙여주기만 해도 활동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늘의 디테일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근육 형태를 공부하면 참 편하단 말이죠. 저는 참고로 미대 입시할 때 학원에서 맨날 시험 봤습니다. 맨날 수업 시작 전에 근육 드로잉 시험을 보던 게 엊그제 같군요. 물론 저는 늘 90점 이상 받았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린 편은 아니었으니 기본기라도 닦아야죠. 여튼 다리도 마찬가지로 근육을 따라서 비늘을 붙여가다가 허리 부분은 꼬리와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꼬리 비늘의 형태와 매우 유사합니다. 똑같이 왕관 형태의 비늘을 유지하면서도 허벅다리 라인이 그대로 남아야 하는 게 포인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개까지 전부 비늘을 붙이면 모델링 작업은 완전히 끝입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2% 부족한 느낌이더라고요. 뭐랄까 디테일이 더 부족한 느낌 있잖아요. 퍼즐에서 조각 하나를 잊어먹은 느낌 말이죠. 그래서 이맘때쯤에 자료조사를 위해 도벌대를 구했었죠. 자료조사에 도움 주신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죄다 고인물들이라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와 도벌했어. 몇 분 걸렸어요? 몇 분? 12분 39초. 잠깐만 와 12분? 분명 내 기억 속엔 이렇게 빨리 잡을 수 있는 애가 아니었는데 뭐 어쨌든 덕분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으로 생각하죠. 제가 주로 빼먹었던 디테일은 검은색 갑각이어서 가슴과 등을 보강하고 영상에 담진 않았지만 팔쪽도 더 수정했습니다. 이제 좀 마음에 드네요. 불빛도 문제없이 잘 들어오고 연기도 걸림없이 수직으로 잘 나오네요. 이 정도면 안심하고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이제 마무리로 도색과 배경을 만들 차례입니다. 도색은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놔서 이대로 도색하고 여기에 음영과 그라데이션만 더 추가하면서 색상의 인, 아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칠하면 됩니다. 이건 3D 프린터로 뽑아온 작은 바위들입니다. 게임 속에서 무페토지바의 공격기를 피하기 위해 여기저기에 설치된 구조물이죠. 이것들을 전부 바닥 여기저기에 붙이고 바로 주변 배경에 놓을 큰 바위들을 만듭니다. 참고로 저는 지하 2층과 지하 3층의 구조물을 적절히 섞었습니다. 그래서 배경의 구성 요소가 상당히 난잡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닥 작업을 하기 전에 평평하게 클레이를 깔아서 먼저 기초 공사를 하고 오늘은 좀 특별한 재료를 사용해보겠습니다. 이건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시멘트인데요. 몇 달 전에 한 시멘트 장인의 작품을 보고 꽤나 감명을 받아서 시멘트 특유의 거칠고 정돈되지 않은 느낌으로 배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다이소 시멘트는 엄청 빨리 굳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배경이 너무 커다랗다 보니까 약간 채우기용으로 누군가가 탈피하고 남은 허물 같은 것도 추가해줍니다. 허물을 굳이 다 만들 필요는 없고요. 머리랑 손가락 몇 개 정도만 표현해도 충분합니다. 주변에 뼈 같은 구조물도 몇 개 심어놓고 약국에서 파는 거즈를 찢어 붙여서 좀 더 허물 같은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경을 전부 에어브러쉬로 도색해주고 바닥 옆면과 주변을 정리해주면 모든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마무리로 작품에 저의 인장만 찍어준다면 명장용 무페토지바 완성입니다. 오늘의 작품 명장용 무페토지바가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간만에 굉장하게 나왔네요.
몇 년 동안 계속 머릿속에 스케치만 갖고 있던 기획이었는데 이렇게 눈앞에서 직접 보니 정말 아름답네요. 그럼 이렇게 퀄리티 있게 완성됐으니 직접 비교해봐야겠죠? 오늘 작품의 큰 포인트는 역시 필살기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그럼 촬영 영상이랑 같이 비교해보겠습니다. 차마 폭발하는 것까지는 똑같이 못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2024년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한테는 이걸 완성하는 게 올해 목표였는데 어떻게든 아슬아슬하게 이뤄냈네요. 내년에도 이렇게 멋있고 재밌는 작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며 여러분들도 남은 연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